그러니까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특정을 시키고 확률 변수 y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특정시켜 줬을 때에 그 특정된 범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순서상 우리가 도형으로 봤을 때는 좌표 평면에서 봤을 때는 그 점들이죠. 그 점들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더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특정 부분의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 통계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XY 평면상의 어떤 영역, 자, 평면상의 어떤 영역으로, 그죠? 영역 A를 우리가 정해줬을 때에, 자, 우리가 어떤 확률을 구하라 했는데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냐면, 그 영역 A에 포함되는 요게 순서상, 우리가 도형 입장에 봤을 땐 점이죠. 이 영역 A에 포함되는, 그쵸? 점들의 확률을 구해봐라. 또는 영역 A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순서상의 확률을, 그러니까 F, 그쵸? 무슨 말이겠죠? 확률 변수 X가 요 영역 A에 포함되는 점들에 놓여 있을 때의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가 두 개 붙어 있다는 것은 점들을 대입해서 만들어내는, 그쵸? 확률의 종합이라고 그랬죠? 확률의 합들이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그쵸? 모든 확률 변수 X가 쳐는 모든 X값, 모든 Y값들의 순서상, 즉 점들을 몽땅 다 대입해서 다 더해준 값이니까 확률의 총합이니까 이내는 거고, 여기에서는 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 원래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과 원래 확률 변수 Y가 가지는 값 전부를 다 대입한 건 요놈이고, 요놈은 그 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순서상 내지는 일부에 해당되는 점들을 우리가 점들에 대한 확률들의 합을 구해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시그마 밑에 영역 A를 표시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 시그마라는 표시는 순서상을 대입해서의 대입한 것들의 합이다. 즉 점들을 대입한 것들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으면 A에 속하는 점들만 여기 대입해서 확률을 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골치 아프게 표현 안 해도 되는데 수학자들이 정말 아리까리하게 표현을 해놨답니다.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예를 들어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답니다. 자, X가 0하고 1하고 2라는 확률 변수 값을 취하고 Y가 0하고 1하고 2를 취하는 이런 결합 확률 분포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결합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어떤 영역 A를 우리가 한번 지정해 주는데, 요 놈이, 자, 어떤 점들을 담고 있는 영역이냐면, X와 Y의 합이 2보다 작거나 같아 하는 요런 점들을 가지는 영역이랍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데, 자, 요렇게 우리가 나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A라고 하는 요 영역에 들어있는 점들,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서상, 요 A라는 영역에 들어있는 점들의 확률을 구해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점은 물론 9개죠. 0,0, 0,1, 0,2, 1,0, 1,1, 1,2, 2,0, 2,1, 2,2 이 3개씩 있으니까 전체 X, Y는 총 9개가 있는데 그 놈의 확률을 다 구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구하면 이거죠. 그렇죠? 요 놈을 요 영역 안에, 영역 A에 들어있는 점들만 생각을 했으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점들만 생각해보면 두 개를 더해서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0,0 가능하죠. 0,1도 가능하답니다. 0,2도 가능하죠. 그 다음 뭐도 가능하죠? 1,0도 가능하고 1,1을 가능하고 1,2는 안 되죠. 3이 넘어버리니까. 1을 넘어버리니까. 그리고 2,0 가능하고 2,1, 2,1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총 9개의 점들 중에서 영역 A에 포함되는 점들은 이런 점들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영역 A에 포함되는 점들의 확률을 구하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 뜻은 결국 요 이변수 함수 f, x, y가 요 주어진 결합 확률 분포에 만약에 확률 함수라고 하면, 즉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면, 자, 결합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면 이런 점을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f의 0,0에다가 f의 0,1에다가 f의 0,2에다가 f의 1,0에다가 f의 1,2에다가 그리고 f의 1,2가 아니죠. 1,1에다가 그리고 f의 2,0.
그러니까 요런 확률들을 다 더한 확률을 구하라 이런 뜻이랍니다. 뜻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주면 될 건데 괜히 뭐 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아리까리하답니다. 그럼 왜 이게 여기에서는 영역 얘기가 나오냐면 결합 확률 분포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변수 함수로 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의 확률이 결정되는 것이 XY 순서상이 여기에 대입되어 가지고 XY의 순서상이 여기에 대입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순서상이라는 것은 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의 확률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해봐라는 뜻이 이 뜻이랍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기니까 요놈을 좀 줄여서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된 방법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시그마 A F X, Y 딱 반만 떨어지게 생겨먹었는데 이 말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영역 A에 들어있는 이런 점들의 확률이니까 요 확률 질량 함수, 결합 확률 질량 함수, 그죠? 요 결합 확률 질량 함수에 영역 A에 속하는 점들을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확률들을 다 이렇게 더하라 그런 뜻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제 63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여러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간단한 문제도 이 동네는 그쵸 쉬운 문제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요놈은 우리가 실제 우리가 또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 시간에 걸쳐 공부하는 대부분의 이 확률 분포 여러 가지 분포들을 공부할 건데 그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결합 확률 분포랍니다. 그러니까 결합 확률 분포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어지는 확률 변수 내지는 확률 분포들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결합 확률 분포는 앞으로 공부할 내용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초는 좀 어려운 기초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해두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구슬이 주어졌는데 자, 금은 구슬이 3개 들어있고 자, 붉은 구슬은 2개 들어있고 자, 흰 구슬은 3개 들어있는 요 상자에서 임의로 구슬을 2개를 꺼낸다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확률 변수 X가 있고 확률 변수가 Y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은 구슬이 뽑아지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한다 그랬고 붉은 구슬이 뽑아지는 개수를 확률 변수 Y라 했기 때문에 자, 확률 변수가 2개 이상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요놈을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라고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요놈에 대응하는 이변수 그쵸? 이변수 확률 그쵸? 결합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도 되고 또 우리가 또 이 확률 분포는 표로 만들어줘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표로 만드는 연습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자, 결합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일단 그 두 확률 변수 요 X와 Y에 먼저 순서상을 잘 짜내야 되겠죠. 즉 공을 2개 꺼내기 때문에 요 X가 취할 수 있는 것, 즉 검은 구슬에 나오는 개수는 자, 공을 전체 2개를 꺼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몇 개 나올라 2개가 나올 수도 있죠. 최대. 또 붉은 구슬의 개수도 역시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최대 2개 나올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놈들의 우리가 순서상을 한번 짜보자는 거죠. 순서상을. 자, 그러면 요놈들의 순서상들은 0,0이 될 수 있죠. 또 0,1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0,2가 될 수도 있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자, 0, 0, 0, 1, 0이 가능하죠. 그 다음 1, 0, 1, 1이 가능하죠. 1, 0, 1, 1이 가능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1, 2는 안 되죠. 그러니까 검은 놈 하나하고 붉은 놈 2개가 나올 수는 없죠. 총 2개를 꺼내기 때문에 2개를 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 2놈을 더했는데 2놈을 더해서 2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 뭐다? 2, 0이 가능하죠. 2, 0. 그러나 2, 1이나 2, 2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6가지 가능한 순서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6가지 가능한 순서상 하나하나에 뭘 구하면 된다? 확률을 우리가 이제부터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아니 검은 구슬이 빵개고
붉은 구슬이 빵개가 돼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두 개를 꺼낸다 했을 때 요 검은 구슬도 빵개가 되고 붉은 구슬도 빵개가 돼도 흰 구슬에서 두 개를 끄집어내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빵빵도 되고 빵일도 되고 일빵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흰 구슬이 있기 때문에 검은 구슬, 흰 구슬이 안 나오는 것들은 흰 구슬에서 뽑아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요 확률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이 확률 분포표에 해당되는 그쵸 결합 확률 그쵸 질량함수, 결합 확률 질량함수를 갖다가 바로 우리가 적는 방법도 있답니다. 자, 요 놈을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fx, y라고 적어버리면 우린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거 조금 어려운데 한번 봅시다. 총 8개의 구슬에서 2개의 구슬을 뽑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의 확률은, 자, 검은 구슬을 x개, 붉은 구슬을 y개 뽑을 확률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전체 8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때? 그렇죠. 2개를 뽑을 때. 자, 검은 구슬 3개에서 x를 뽑았고, 그리고 붉은 구슬 2개에서 붉은 구슬을 y개 뽑았다라고 하면, 흰 구슬 3개에서는 자, 요 x하고 y의 합이 뭐죠? 요 x, y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에서 검은 구슬과 붉은 구슬을 뽑은 총 개수죠. 근데 이 총 개수가 전체 공의 2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흰 구슬은 전체 뽑는 2개에서 이미 앞에서 뽑은 검은 구슬, 붉은 구슬을 뽑고 남아있는 나머지만 뽑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x, 자, 여기서 검은 걸 하나, 붉은 걸 하나 이미 뽑아버리면 더 이상 흰 거는 뽑으면 안 되죠. 그럼 요 놈이 1더라고 1더라면 요 놈이 0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빵이 된답니다. 요 놈이 2가 되고 빵이 되면 역시 여기서 더 뽑으면 안 되죠. 이 빵을 집어넣으면 역시 요 놈이 0이 된답니다. 그러나 검은 거를 검은 놈을 빵개, 붉은 놈을 빵개 뽑으면 반드시 흰 놈을 2개 뽑아야죠. 그렇죠? 그럼 여기 빵빵 들어가면 자동으로 흰 놈은 2개 뽑는다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요렇게 우리가 결합 확률 분포를 요렇게 이변수 확률 결합 확률 함수로 결합 확률 질량 함수로 요렇게 바로 표시할 수도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네? 요 경우 따라오는 단서는 요 x하고 y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전제가 붙겠죠. 요렇게 우리가 바로 해줘도 되는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냥 우리가 하나씩 차분하게 요놈의 확률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는 게 제일 좋답니다. 어디로 가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0,0일 때 확률은 우리는 보통 f의 0,0이라 하면 되죠. 그럼 요놈의 확률을 실제로 계산하면 총 8개에서 2개를 뽑을 때에 검은 놈에서도 빵개, 붉은 놈에서 빵개니까 자동으로 흰 공에서 3개를 뽑아야죠. 그러니까 3 컨비네이션 2가 여기 오는 거죠. 자, 그럼 8 컨비네이션 2, 우리가 보통 8C2라고 하죠. 8C2는, 그러니까 우리가 8 컨비네이션 2라는 말이 혹시 아직도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쵸?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8 곱하기 7을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28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놈을 8C2라고 읽는다는 것은 요놈이 요놈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컨비네이션은 이제부터는 약자로 8C라고 읽겠습니다. 8 컨비네이션 2를 8C2라고 읽겠습니다. 자, 그럼 8C2는 요놈이 28이랍니다. 3C2는 요놈이 3이랍니다. 그래서 요놈의 첫 번째 요놈의 확률은 28분의 3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차분하게 요 6개를 해보면 된답니다. 그럼 0,1인 경우는 자, 8C2는 이미 여기 계산했죠. 28. 자, 그러면 요놈은 여기에서는 빵개, 여기서 한 개. 붉은 놈에서 한 개 뽑았으니까 반드시 흰 놈에서 하나를 뽑아야죠. 그러면 요놈은 28분의 뭐가 된다? 요놈 2고 요놈 3이니까 요놈이 6이 된다. 그리고 F에 자 0,2가 되는 경우에는 역시 8C2는 28이고 요 말은 붉은 놈에서만 2개 다 뽑으니까 2C죠. 그래서 요놈은 28분의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F에 요놈 1,0을 계산하라고 하면 역시 8C는 28이 되고 요놈의 의미는 뭐죠? 검은 놈에서 하나 뽑으라 겠죠?
그리고 붉은 놈은 빵개니까 반드시 흰 놈에서 하나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8분에 3시 1, 3시 1은 각각